네, 안녕하세요. 오보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오후 1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관련 뉴스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이죠. 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비트코인이 어저께보다 1% 정도의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현재 네이션 차트를 봤을 때 추세 라인을 터치를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하락을 멈추면,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뭐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따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게 오후 1시죠. 오후 1시쯤에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날봉으로 보면, 날봉으로 봐도 추세 라인 딱 지키고 있거든요. 이 자리. 하지만 지금 안 좋은 건, 확실한 건 이평선을 놓쳤다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자리가 뭐 좋다라고 말하긴 힘듭니다.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어저께 주봉 마감은 괜찮게 했거든요. 주봉 마감은 괜찮게 했고, 항상 주봉 마감을 한다 밑꼬리는 이렇게 달아줬거든요. 그 지금 나오는 게 이번 주에 밑꼬리 자리가 아닐까, 이번 주말에 마지막 바닥 자리가 아닐까라는 기대도 조금 해봅니다. 뭐 일단은 오늘 약간 월요일날 기대하신 분들 있을 텐데, 가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실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알트코인들은 뭐 스택스랑 내가 어저께부터 힘을 내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오늘도 힘을 내고 있네요.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세가 들어온 친구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을 볼게요. 미국 선물 시장을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0.06%의 그냥 보합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로 간다면 오늘 국내 주식 시장도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어저께 104였는데 약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죠. 현재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약간 하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이죠. 미 재무부 장관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11일 CBS와의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내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근무 원인들이 느리지만 해결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먼저 운송 비용이 내려갔고, 또 운송 비용이 내려가면서 배송 지연이 단축됐으며 가솔린 가격, 기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년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인플레이션 상당히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기 침체 위험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게 되다 보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텐데, 인플레이션이 잡혀지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위기보다는 차라리 위기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뭐 지금 자리가 결국 내년에는 좋아진다는 소리니까 점차 지금보다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뭐 최악의 자리다라고 이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가격적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진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FTX 사건이 이번에 주요했죠. 근데 FTX 사건을 통해서 이 달러가 조만간 무너질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찍어냅니다. 막 찍어내고 어? 어? 팔아도 계속해서 가치는 유지가 되거든요. 왜? 전 세계에서 달러를 다들 필요로 하고 달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전 세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정해져 있는 숫자만큼만, 2100만 개만, 그리고 채굴을 통해서 일정 부분만 체계적으로 채굴되게끔, 시장이 유통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만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한국만 같은 경우도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100원, 200원, 예, 과자 100원, 2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슈퍼를 가도 1000원짜리 아래 과자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화폐가 이 시장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어저께도 우리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요게 오늘 기사로 떠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그레이스케일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 승인 문제로 인해서 SEC에게 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왜 그대로 말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소송을 했네요. 네, 소송을 했고 이 소송을 건 거에 대해서 SEC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 서면을 만들고요. 근데 이 서면 제출하는 게 1월 13일 날까지 내야 되고 서면 제출은 2월 3일까지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소송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거라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 1년에서 2년 안에는 일단은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SEC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재판에서 접은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중간에서 다 합의를 하기 때문이죠. 이 소송이 진행되다가도 그냥 SEC가 그래 알았어 현물 ETF 승인해 줄게 하면은 이 소송은 자연스럽게 취하가 되겠죠. 아무튼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슈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올해 실현 손실이 이익의 2배다라고 합니다. 실현 손실이라는 건 실제로 손절을 친 사람이라는 거죠. 예. 실제로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본 사람보다 그 돈을 잃은 사람이 2배 이상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 기사를 보여드리냐면 지금 마이너스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만 잃은 거 아니고요. 세계적인 전문가들, 세계적인 투자 기관들도 비트코인 투자에서 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시장의 문제였던 거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오래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악재들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을 탓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힘든 거예요. 뭐 주식시장 투자해서 돈 번 사람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투자 시장이 다 힘든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매도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장기 존버들, 진성 홀더들이 시장을 욕하고 떠날 때가 바닥이다. 비트코인의 정말 장기 보유자들이 슬슬 물량을 팔고 있는 움직임이 폭착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장기 보유 물량의 매도 움직임이 활성화될 때는 바로 약세장의 끝과 새로운 매집 과정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주간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을 거다. 매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매집을 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비트코인의 바닥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도 뭐 오랫동안 함께 존버하시고 버티시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죠. 네. 아무튼 네. 다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특이사항이 있어요. 저스틴선 주소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1140만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입금이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을 살 때 사용하는 코인이죠. 네, 그 코인이 거래소로 입금됐다는 소리는 어떤 코인에 대해서 매집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 가상거래소에 대해서 승인할 때, 그러니까 코인 상장을 승인할 때 정부에서 이거를 관여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런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상장시킬 때는 그 거래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 코인을 상장시킬 건지 말 것이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어떤 특정 코인의 상장이 될 때 그거에 대해서 정부 기관에서 철저하게 검토해보고 합격을 했을 때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죠. 실제로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할 때
거래소에서 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그 점에 관해서 책임지고 상장을 검토를 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안전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국내 같은 경우도 바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도 좀 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상패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죠. 야, 정부가 오케이 하고 정부가 승인한 코인인데 이게 정말 상파겠어라는 생각을 하겠고, 또 정부의 우리 한국 거래소 상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 코인들이 나오겠죠. 네, 이거는 상당히 좋은 법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 네, 이제 12월 12일 예, 새로운 한 주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는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가 2022년도에 모든 결론을 예, 맺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12월 13일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네, 바로 금리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예, 실제로 CPI가 발표가 있은 다음에 3일 뒤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월이 그랬죠.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이번 달 12월 달에 있는 FOMC 회의를 통해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3일 뒤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있을 때 연준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0.25가 올라갈지 0.5가 올라갈지는 사실 시장에서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0.5로 올린다 하더라도 연준에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조를 가져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이번 주 13일과 15일 날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우리 2022년도에서 가장 핫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약간 하락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우리 예상한 것보다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어떤 큰 호재 아니면 큰 상승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의외로 시장이 잠잠하다 또는 하락할 때가 있다. 그리고 딱 발표가 하거나 뭔가가 터졌을 때 큰 상승을 한다. 예. CPI 발표가 내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전까지는 시장이 약간의 예, 약세장을 보이다가 CPI 발표 이후에 급등할 수 있는 시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그 차트 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점심시간입니다. 식사 안 하신 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따 저녁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오보였습니다.